플로리스트에 관심은 생겼는데 막상 검색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격증 꼭 있어야 하는지, 전공 안 하면 시작을 못 하는 건지, 유학은 필수인지, 이런 질문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괜히 돈부터 쓰지 않게 되고, 괜히 돌아가지도 않게 되고,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작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지만 막상 다가가기 어렵던 플로리스트의 세계. 오늘은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자격증, 전공, 유학, 그리고 현실적인 시작 방법까지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플로리스트 입문 Q&A, 나도 시작해도 될까요? 참고로 저 역시 전공자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대표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아쌤 플라워즈 박현지입니다. 현재 판교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서 인하우스 플라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호텔 웨딩을 비롯해 공용부 꽃장식, 마이스 행사, 꽃 제작과 같은 플라워가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호텔 1층에 위치한 플라워 샵에서는 웨딩 촬영, 플라워 레슨, 리테일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플라워에 관한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모두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을 고민할 때 자격증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따기도 했는데 막상 현장 와보니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쓰이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자격증 진짜 꼭 필요할까요? 자격증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있다 없다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나 의료직처럼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플로리스트 또한 상황에 따라 필요 조건이 나뉠 것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학교, 공공기관, 일부 기업, 강사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기본 조건이 되기도 해요. 그와 반대로 저는 이 일은 현장이 훨씬 먼저 평가되기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얼마나 빠른지, 상황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무너진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보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취업이 목표인지 창업이 목표인지 강의나 교육 쪽이 목표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분야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 적성이 맞는 레슨을 통해 플라워를 배워보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현장에서 일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격증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없으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충분히 이해도 가는데요. 자격증은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먼저 해야 할 선택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더 필요한 게 증명서인지 경험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란 쌓이면 자격증보다 훨씬 강한 이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취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전공은요? 솔직히 관련학과 안 나오면 불리하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전공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 구조, 디자인 스킬, 남들보다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장은 시험이 아니라 실전이거든요. 전공자분들도 학교에서는 실무 중심 교육, 현장 실습, 산업체 연계 실습, 취업 준비 이 순서대로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전공자는 빠르게 이해하고 비전공자는 더 오래 꽃을 만져본다고 생각해요.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전공자보다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플로리스트 하면 결국 유학에 따라 보는데 특히 SNS 보면 해외 다녀와봐야 인정받는다는 분위기가 있던데 대표님께서는 유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초도 현장 경험도 안 된 상태에서 떠나는 해외는 대부분 깊게 가져갈 스킬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결국 국내든 해외든 한 번은 끝까지 책임져 본 현장 경험인 것 같아요. 그걸 지나서 내 스타일이 생기고 일의 흐름이 손에 익었을 때 확장으로 가는 개념으로 해외 경험은 확실히 플로리스트로서의 속도를 바꿔줍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의 공부도 좋지만 근무 경험을 더 추천드려요. 학교보다 현장은 훨씬 더 솔직하거든요. 현장 일만 하다 보면 체력도 많이 쓰고 일정도 불규칙하고 솔직히 쉽게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만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웨딩날 신부님의 표정 또는 꽃을 선물 받은 손님의 모습들, 밤새 설치한 이런 행사들이 다음날 조명이 켜지는 순간 완전 다른 공간이 연출될 때,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때 내가 만든 꽃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직업은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기억의 한 장면이 되는 일이라 그게 계속 이렇게 저를 현장으로 불러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나도 이 길을 가고 싶다. 근데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진짜 현실적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나는 웨딩 할 거야, 나는 브랜드 할 거야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건 꼭 해보세요. 생화시장 직접 가보고 웨딩 설치 한번 따라가보고 로드샵도 오픈부터 마감까지 한번 해보고 화분, 식물, 클래스, 전시 뭔가 가리지 말고 부딪혀 보시는 거. 이 분야는 머리로 고르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쪽이 진짜거든요. 꽃이 예쁜지보다 그 일의 방식이 견딜만 한지가 더 중요해요. 저는 이 일은 낭만보다 지속력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 영상 하나로 많은 분들이 진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오늘 저의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채널을 계속 보다 보면 적어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감으로만 버텨오지 않았고 운으로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꽃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작은 성공도 실패도 함께 전부 그대로 나눌 생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언젠가 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채널을 보고 나서 선택하는 쪽이 어느 쪽이든 훨씬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꽃의 다양한 팁, 현실, 이야기, 노하우를 다루고자 해요. 채널이 아직 성장 중이라 다음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완벽하지 않았어요, 대표님? 생각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자연스럽게. 근데 쉽지 않네. 우와. 수고하셨어요.